자, 교재는 412페이지 접근교통권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보죠. 자, 미결수가 갖는 변호인 접근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쵸? 자, 2번. 자,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호인이 실제 변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자, 중요한 판례라서 해설 가보겠습니다. 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도관은 그 변호인이 실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 교도관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도관의 심사 대상도 되지 않고 그 미결수와 변호인이 접견할 때에는 교도관이 참석이 안 돼요. 멀리서나마 부정물품을 주고받는지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접견 변호인들이 개인적인 심부름 그리고 업무 개인적 심부름 하는 그 집사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도관에 대한 위계가 되지를 않는다.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서 임의 동행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접이 당연히 인정되죠.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혐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것은 위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그래서 증거에서 배제가 되고 이것은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작년도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그 변호인을 자신이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 자, 그래서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죠. 2번. 자,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입니다. 자, 앞으로 될 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신체 구속을 당한 그 피의자 등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자, 3번. 자, 밑에. 자, 변호인 접견 교통과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주체가 누구죠?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변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피의자가 갖고 있는 것과는 성질을 좀 달리하는 것이라서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뭐로 봤죠? 형소법상의 권리라고 봤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제한이 가능한 것이지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가 없죠. 해설 갑니다.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내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형소법상의 권리다. 수사기관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고 법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밑에 비교 판례입니다. 비교 판례 보면 변호인이 되리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밑에 변호인이 되리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주체가가 뭐냐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피고인이 갖는 피의자 등이 갖는 변접입니다. 그 변접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를 누구로 받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이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 판례 폐기된 게 아닙니다. 같은 판례 같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판례와의 관계는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밑에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한 시점에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자, 문제 3번입니다. 해경 간부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다. 둘 다 제한이 안 돼요.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밖에 없어요.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나중에 변호인 객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활동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쵸? 앞에서 풀었습니다. 3번에서는 비변호인이고요. 4번은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비변호인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한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지만 비변호인 접견 제한된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두 가지 판례 비교하시고. 자, 그 밑에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수사기관의 접견을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X. 자,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장소, 변호인 접견의 구금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뭐로 가능합니까? 그때는 준항고로 가능합니다. 준항고로 다투어야 한다. 것이고 밑에도 이제 준항고가 되는 거죠. 자,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했다면 밑에 의사에 반해서도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했다고 해서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고인, 피의자 모두에게도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자도 변접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이 접견교통권에 관련된 조문이 34조인데요. 자, 이 조문은, 이 변접은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임의 동행된 피의자, 피내사자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확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5번. 해경시험 문제인데 앞에 해경 간부가 베꼈어요. 베껴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라서 이거 삭제할게요. 답은 2번인데 뭐 앞에 부분은 봤기 때문에 요 밑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한다 할 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요.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입니다. 두 번째, 구치소장의 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 구치소장은 안 돼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이나 경찰로만 다툴 수가 있는 것이지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뭐다?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거는 거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해설도 가보면 준항고는 수사기관입니다.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 1번 풀었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맞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3번. 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죠. 자, 이를 통해 대화 내용이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관찰만 할 수 있으니까요.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랬다면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4번 가죠. 그 제목을 소송관계 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것은 침해라고 보지 않죠. 내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등재하여 한 것은 서류, 나중에 열람 뭐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 처리상 그 순서 뭐 배치, 나중에 뭐 어떤 서류를 보다 쉽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리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내용을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죠. 수사기관,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했다면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했죠. 자,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 검사는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사법 2 기본서에 국선 변호인 할 때 나오는 조문입니다. 형사법 1에는 없어요. 이 조문은 2에 있습니다.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구속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 갖고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절차 문제니까요. 그 내용 문제가 아니고 절차 문제라서 위법은 아니라고 봤어요. 8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검찰 문제네요. 자, 공범가담하였다. 그렇다 하여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했죠. 2번. 형이 확정되어 재심 형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제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3번. 변호인의 구속된 그치? 변호인의 접견이죠. 변호인의 접견은 헌법이 아닌 형사법상의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령으로만 제한이 가능하지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수사기관 처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자, 임의동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모두 다 변제비 인정됩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인정되지만 뒤에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끝에 부분이 틀렸어요. X. 자, 9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자,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지금 변호인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체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권리다. 맞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상 권리다.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수사기관 침해할 때에는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 했습니다. 비변호인은 제한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임의동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제비 인정된다 했습니다. 틀렸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용자에게는 변제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X. 여기까지 합니다.